3개월째 밀린 월세 고지서가 뒹구는 좁은 방. 5년의 순정을 바친 대가는 텅 빈 통장과 갚아야 할 빚더미뿐입니다. 초라한 거울 속 은수 씨의 움푹 패인 눈에는 생기 대신 서늘한 빛이 감돕니다. 그녀의 손에 꽉 쥐어진 작은 USB 하나. 그 안에는 화려한 예식장의 조명을 단숨에 꺼버릴 치명적인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바닥에서 그녀가 준비한 단 한 번의 완벽한 축하 방식? 과연 그날 버질로드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주인공 은수 씨는 창가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뒷바라지해온 연인 준혁 씨와의 미래를 꿈꾸며 말입니다. 그런데 정적을 깨고 휴대폰 진동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확인한 은수 씨의 눈동자가 세차게 떨렸습니다. 10년 지기 절친이었던 세리 씨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다정한 사진 한 장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사진 속에는 은수 씨의 연인 준혁 씨가 세리 씨의 허리를 감싼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는 우리 결혼합니다라는 짧지만 잔인한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수 씨는 한동안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실해 보였거든요. 며칠 뒤 마치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세리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얼굴을 보고 할 말이 있다는 짧은 메시지였죠. 약속 장소인 고급 카페에 나타난 세리 씨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화려한 청첩장을 내밀었습니다. 은수야, 놀랐지?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 세리 씨는 향긋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수 씨의 손은 테이블 아래서 잘게 떨리고 있었지만 세리 씨는 그 떨림을 즐기는 것 같았죠. 준혁 씨가 그러더라. 너는 너무 착해서 재미가 없다고. 우리 사실 꽤 오래됐어. 그래도 너랑 나랑 친구니까 내가 우리 결혼식에서 축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축복해줘야 우리가 정말 행복할 것 같거든. 세상에 이토록 뻔뻔한 제안이 또 있을까요? 은수 씨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비명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지금 여기서 화를 내봤자 저들이 원하는 그림만 그려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수 씨는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더니 곧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축사. 꼭 해줄게. 세상에서 가장 잊지 못할 축사로 준비해 갈게. 세리 씨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자리를 떠난 뒤 은수 씨는 혼자 남겨진 테이블 위에서 청첩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은수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은수 씨의 명의로 가져갔던 돈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통장에는 0에 가까운 숫자들만 남아 있었고 은수 씨의 명의로 몰래 받은 대출금이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준혁 씨는 은수 씨의 사랑을 이용해 그녀의 영혼까지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돈은 모두 세리 씨와의 호화로운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마련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은수 씨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곧 눈물은 메말라갔습니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는 서늘한 복수심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 씨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취미로 만졌던 영상 편집 장비와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가 예전에 빌려갔던 노트북에 몰래 설치해 두었던 데이터 백업 파일을 열었죠. 거기에는 두 사람이 은수 씨를 비웃으며 나누었던 추악한 대화와 미래 장면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 호구 같은 게 언제까지 눈치 못 채나 보자니까.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준혁 씨의 비열한 웃음소리에 은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울 시간은 끝났습니다. 은수 씨는 노트북 앞에 앉아 차분하게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다정하게 웃는 두 사람의 모습 위로 준혁 씨가 가로챈 대출 내역서와 조롱 섞인 대화들이 하나둘씩 겹쳐졌습니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은수 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식장의 음향과 영상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을 치던 연약한 여자의 모습은 이제 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을 밝히고 저들의 가면을 벗기겠다는 일념만이 은수 씨를 움직이게 했죠. 은수 씨는 정성스럽게 편집한 영상 파일을 USB에 담으며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췌했던 얼굴에는 어느새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장 검고 우아한 정장을 골라두었죠. 그것은 자신의 순정을 묻어버리는 의식이자 저들의 화려한 연극을 끝낼 조종이 될 것이었습니다. 은수 씨는 나지막이 음조렸습니다. 기대해, 준혁아. 세리야. 너희들의 결혼식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지옥이 되게 해줄 테니까. 창밖의 달빛이 은수 씨의 서늘한 눈동자에 담겼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은수 씨의 일상은 겉보기에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메이크업 박스를 들고 신부들의 얼굴에 가장 화사한 아름다움을 그려 넣었죠. 손님들은 은수 씨의 친절한 미소 뒤에 어떤 서늘한 다짐이 숨어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돌아온 그녀의 방은 오직 두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작전 기지로 변했습니다. 은수 씨는 먼저 준혁 씨가 사용하던 낡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은수 씨가 일하느라 바빴던 늦은 밤 두 사람이 고급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날짜별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세상에, 이날은 내가 몸이 아파서 약 좀 사다 달라고 부탁했던 날이었는데. 은수 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영상을 하나씩 갈무리했습니다. 영상 속 준혁 씨는 세리 씨의 명품 가방을 대신 들어주며 세상에 없는 애처가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역시 은수 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으로 산 것이 분명했습니다. 은수 씨는 분노로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영상 아래에 자막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던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 시각 은수 씨가 준혁 씨에게 보냈던 애절한 문자 메시지들을 대조하여 화면에 배치했죠. 작업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은수 씨는 준혁 씨가 자신의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가 대출 서류에 찍는 모습이 담긴 홈 CCTV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준혁 씨는 은수 씨가 잠든 사이 서재를 뒤지며 도장을 찾았고 성공하자마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의 표정까지 사케이 고화질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은수 씨는 이 모든 증거를 하나의 매끄러운 다큐멘터리처럼 편집했습니다. 제목은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의 아름다운 여정이라고 붙였죠. 복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은수 씨는 예식장의 구조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직업상의 인맥을 동원해 예식장 음향실 담당자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실례지만 이번 결혼식에 제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 영상 송출 시스템을 미리 점검해 봐도 될까요? 은수 씨의 인자한 웃음에 담당자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제어실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수 씨는 그 틈을 타 메인 서버의 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제 당일이 되면 자신의 태블릿 PC 하나만으로 예식장의 모든 화면과 스피커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모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은수 씨는 마지막으로 준혁 씨의 회사 감사팀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가 은수 씨의 돈뿐만 아니라 회사의 공금까지 손을 댔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준혁아, 너는 돈과 사랑을 한꺼번에 얻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곧 알게 될 거야. 은수 씨는 차가운 방 안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잔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예전에 순진했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냥감을 눈앞에 둔 냉혹한 포수와도 같았죠. 은수 씨는 책상 위에 놓인 검은색 정장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덮어줄 갑옷이자 배신자들의 장례식을 치러줄 상복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늦도록 영상을 돌려보고 또 돌려보며 혹시라도 있을 실수를 점검했습니다. 하객들이 가장 잘 보이는 각도, 목소리가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음량까지 세심하게 조율했죠. 은수 씨의 눈동자에는 피로 대신 서늘한 광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은수 씨는 전혀 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속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녀가 짠 촘촘한 그물 속으로 두 마리의 먹잇감이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은수 씨는 긴 한숨을 내쉬며 USB를 목걸이처럼 목에 걸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뜨겁게 불타오를 복수의 도구였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지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유명한 초호화 웨딩홀 앞은 최고급 화환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고 비싼 외제차들이 끊임없이 하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죠. 은수 씨는 차에서 내려 건물의 웅장한 외관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그녀가 입은 옷은 정성스럽게 다린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보통 결혼식 하객은 밝은색 옷을 입기 마련이지만 은수 씨의 검은 옷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앞둔 고요한 바다처럼 차분하고도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은수 씨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신부 대기실을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화사한 생화 향기가 코끝을 찔렀고 그 가운데 눈부시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세리 씨가 앉아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행복한 신부의 모습이었지만 은수 씨의 눈에는 그저 추악한 진실을 가리기 위한 가련한 분장으로만 보였습니다. 세리 씨는 은수 씨를 발견하자마자 화사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은수야. 정말 와줬구나. 역시 내 제일 친한 친구야. 세리 씨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수 씨는 천천히 다가가 세리 씨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당연히 와야지.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잖아. 세리야, 오늘 넌 정말 그 누구보다 돋보이는 신부야.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주인공이 될 거야. 은수 씨의 말에 뼈가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세리 씨는 그저
승리감에 도취하여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친구의 남자를 뺏고 그 친구의 축하까지 받는 자신의 처지가 무척이나 대견하다는 듯 오만한 표정을 지었죠. 은수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조용히 숫자를 세었습니다. 이제 이 화려한 가면이 조각조각 부서질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기실을 나온 은수 씨는 곧장 예식장 로비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며 호탕하게 웃고 있는 준혁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수 씨의 돈으로 산 명품 시계를 차고 은수 씨가 사준 수트를 입은 채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비열한 남자를 보며 은수 씨는 차가운 침을 삼켰습니다. 준혁 씨는 은수 씨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당황한 듯 멈칫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수 씨, 와줘서 고마워요. 지난 일은 다 잊고 우리 행복을 빌어주러 온 거죠? 준혁 씨의 뻔뻔한 물음에 은수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준혁 씨가 저한테 했던 모든 일에 어울리는 보답을 하러 왔어요. 기대해도 좋아요. 은수 씨는 짧은 인사를 뒤로하고 미리 확인해둔 음향 제어실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젯밤 밤새도록 점검했던 태블릿 PC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녀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예식장 메인 서버와 연결되었다는 초록색 신호가 선명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은수 씨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저 화려한 무대 위의 스크린은 두 사람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고발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식장 안은 벌써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준혁 씨의 회사 상사들과 높은 어르신들,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가장 앞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은수 씨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연민을 느꼈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아프겠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은 결국 무너져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은수 씨는 맨 앞쪽 축사자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주머니 속에 USB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심호흡을 크게 내뱉었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습니다. 잠시 후 웅장한 음악과 함께 식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고 드디어 지옥의 문이 열리는 서막이 올랐습니다. 은수 씨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태블릿의 실행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제 순백의 가면이 벗겨질 차례였습니다. 식장 안에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일제히 한 곳을 비추자 신랑 준혁 씨와 신부 세리 씨가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걷기 시작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약속을 하려는 듯 경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객들은 연신 박수를 치며 선남선녀의 탄생을 축복했고 식장 안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은수 씨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며 무릎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서로만을 아끼며 살겠습니다라는 준혁 씨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식장 구석구석 퍼져나갔죠. 그 목소리를 듣는 은수 씨의 입가에 찰나의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입술로 자신에게도 똑같은 맹세를 했던 수많은 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수 씨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라 차가운 진실의 칼을 휘둘러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다음은 신부의 가장 오래된 단짝이자 두 사람의 만남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오은수 양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은수 씨에게 쏠렸습니다. 은수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예식장 분위기와 묘하게 어긋나 보였지만 그 당당한 걸음걸이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죠. 단상에 선 은수 씨는 마이크 높이를 조절하고 잠시 하객석을 훑어보았습니다. 준혁 씨의 회사 상사와 양가 부모님이 기대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수 씨는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는 척하며 태블릿의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 저는 두 사람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하 대신 특별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그 숨겨진 여정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수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식장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푸른 빛을 내뿜으며 깨어났죠. 하객들은 깜짝 선물인 줄 알고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준혁 씨와 세리 씨 역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스크린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아름다운 추억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나타난 것은 어느 어두운 지하 주차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힌 그 영상 속에서 준혁 씨와 세리 씨가 서로를 껴안고 진하게 입을 맞추는 장면이 사케이 고화질로 송출되었습니다. 식장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시작되었고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부모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영상을 가로질러 붉은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은수의 대출금으로 산 명품 시계, 그리고 호텔 데이트.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준혁 씨가 은수 씨의 인감을 도용해 서류에 도장을 찍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세리 씨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와 식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혁 씨, 은수가 이거 알면 어떻게 해? 걔 정말 바보 같지 않아? 걱정 마. 걔는 돈만 내주면 되는 호구니까. 우리 결혼 자금은 걔가 다 해주는 셈이지.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려오자 하객석 여기저기서 경악 섞인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혁 씨의 상사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세리 씨의 아버지는 뒷목을 잡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단상 위에 준혁 씨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영상 제어실로 달려가려 했지만 은수 씨가 미리 잠가버린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수 씨는 아수라장이 된 식장 한가운데서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결혼은 축복받아야 할 결합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세워진 가짜 연극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연극의 막을 내리려 합니다. 세리 씨는 웨딩드레스 자락에 발이 걸려 바닥에 고꾸라졌고 하객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휴대폰에 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순백의 예식장은 순식간에 두 사람의 죄악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심판의 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은수 씨는 울부짖는 세리 씨와 수갑을 찬 듯 굳어버린 준혁 씨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케이 화면 속 진실은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은 채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속의 붉은 글씨가 마지막 경고처럼 번뜩이자 화려했던 식장 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무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축복의 박수를 보내던 하객들은 마치 못 볼 것을 본 듯
인상을 찌푸리며 웅성거렸죠. 가장 앞줄에 앉아 계시던 세리 씨의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식장 스태프들이 달려와 응급조치를 하느라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준혁 씨의 회사 상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준혁 씨를 쏘아보더니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말없이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준혁 씨는 단상 위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은수 씨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은 은수 씨가 미리 연락해둔 회사 감사팀 직원들과 경찰들이었습니다. 강준혁 씨, 오은수 씨 명의 도용 및 사문서 위조, 그리고 회사의 공금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단호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의 경악 섞인 비명이 터져나왔고 준혁 씨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수많은 사람의 눈총과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준혁 씨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가 차고 있던 고가의 명품 시계가 수갑 옆에서 비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신부 세리 씨는 더욱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풍성한 웨딩드레스 자락이 사람들의 발에 밟혀 찢어지고 정성스럽게 올린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얼굴을 덮었죠. 그녀는 바닥을 기며 은수 씨의 구두 끝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은수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거 좀 꺼줘. 우리 친구잖아, 응? 세리 씨의 처절한 울음 섞인 애원에도 은수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 씨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차가운 어조로 대답했죠. 친구? 세리야, 친구는 친구의 인생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행복을 채우지 않아. 내가 입고 있는 그 드레스, 내가 서 있는 이 버질로드, 전부 내 피눈물로 세워진 거잖아. 이제 내가 그 대가를 치를 차례야. 은수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식장 안의 그 누구보다 무거웠습니다. 은수 씨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세리 씨를 뒤로하고 천천히 하객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당황해하는 양가 친척들과 하객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보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 없는 축복은 저들에게도 여러분께도 기만일 뿐입니다. 오늘 이 예식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은수 씨의 당당한 선언이 끝나자 식장의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오직 비명과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은수 씨는 가방을 챙겨 들고 아무도 없는 출구를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눈부시게 밝은 햇살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예식장 안에 그 썩어 빠진 공기와는 전혀 다른 아주 상쾌하고 맑은 바람이었습니다. 식장 밖에는 준혁 씨를 실어가기 위한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은수 씨는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지는 준혁 씨의 비참한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한때는 목숨보다 사랑했던 남자였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에는 그 어떤 미련도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은수 씨는 주머니 속에서 준혁 씨와 세리 씨의 불륜 증거가 담긴 USB를 꺼내 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상처가 아니라 그녀가 쟁취한 승리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경쾌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수 씨는 백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화려한 웨딩홀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두 사람의 무덤이 되었고 은수 씨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단하고 힘이 넘쳤죠. 자,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러 가볼까? 은수 씨는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말을 건네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도로 위로 올라섰고 푸른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뻗은 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낸 여자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오직 은수 씨만을 위한 빛나는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눈부시게 하얗던 예식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통곡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축복의 박수 소리가 머물던 자리에는 날카로운 야유와 수군거림만이 가득했죠. 버질로드 위에 주저앉은 세리 씨는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하객들 중 그 누구도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휴대폰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화면 속에 담기는 것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추악한 진실이 밝혀진 불륜녀의 비참한 몰골이었죠. 어머 세상에, 저게 정말 사실이야? 소름 돋아서 못 봐주겠네. 하객석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비난 섞인 목소리들이 세리 씨의 가슴에 화살처럼 날아가 박혔습니다.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 했던 화려한 인맥들이 이제는 가장 무서운 감시자가 되어 그녀를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단상 옆에서는 준혁 씨의 아버지가 뒷목을 잡고 쓰러져 응급대원들에게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던 노신사에게 아들의 추행은 견디기 힘든 치욕이었을 겁니다. 준혁 씨의 어머니 역시 며느리가 될 뻔한 세리 씨의 머리채를 잡으려다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아수라장의 중심에서 은수 씨는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차분하게 식장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선물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사람이 꿈꿨던 앞날이 얼마나 가벼운 거짓 위에 있었는지 이제는 다들 아셨겠지요. 분노에 가득 찬 준혁 씨가 수갑을 찬 채 은수 씨를 향해 달려들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 나쁜 년아, 내가 감히 내 인생을 망쳐?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준혁 씨의 비열한 본색이 드러나자 하객들은 더욱 경악했습니다. 평소 젠틀하고 유능한 척하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죠. 은수 씨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준혁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준혁 씨,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욕심이에요. 내 돈으로 산 수트가 이제는 죄수복처럼 보이네요. 은수 씨의 일침에 준혁 씨는 할 말을 잃은 채 경찰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예식장 입구에서는 준혁 씨가 다니던 회사의 감사팀 직원들이 싸늘한 표정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혁 씨의 공금 횡령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였고 내일부터 시작될 가혹한 법적 처벌을 예고하고 있었죠. 식장 스태프들이 뒤늦게 달려와 전원을 차단하고 스크린을 껐지만 이미 모든 상황은 끝난 뒤였습니다. 하객들이 찍은 영상은 실시간으로 인터넷 게시판과 단체 대화방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세리 씨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우아한 인플루언서라는 명성은 단 몇 분 만에 배신과 불륜의 아이콘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수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는 이제 수치심과 절망의 상징이 되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은수 씨는 가방을 챙겨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한때는 친구라고 믿었던 세리 씨가 바닥에 엎드린 채 은수 씨의 구두를 붙잡았습니다. 은수야, 제발. 내가 다 돌려줄게. 제발 영상 좀 지워달라고 해줘. 은수 씨는 발등에 닿은 세리 씨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세리 씨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세리야,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어. 내가 나한테 했던 가스라이팅,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너한테 돌려줄 거야. 부디 지옥 같은 현실에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버티길 바랄게. 은수 씨는 눈물을 흘리는 세리 씨를 뒤로하고 예식장 문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무거운 문이 열리자 소란스러웠던 비명소리가 차단되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로비에 서 있던 안내 직원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은수 씨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가벼운 눈인사를 건네며 여유롭게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 올라탄 은수 씨는 백미러를 통해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5년 동안 찌들어 있던 피로와 슬픔이 씻겨 내려간 듯 피부는 맑고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그녀는 운전대를 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응어리가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은수 씨는 시동을 걸고 예식장을 떠났습니다. 뒤편에서는 여전히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은수 씨의 승리를 축하하는 팡파르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차창을 내려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며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과거를 길 위에 버려두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웅장했던 예식장 건물이 점차 백미러 속에서 작아지며 사라져갔습니다. 폭풍 같은 결혼식이 지나간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은수 씨를 배신했던 두 사람의 세계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수 씨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준혁 씨의 변호사가 보낸 협박성 통지서였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엄포가 가득했지만 은수 씨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죠. 진실을 밝힌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느냐는 듯 그녀의 표정은 여유롭기만 했습니다. 그 시각 준혁 씨는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앉아 후회 섞인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터진 영상 덕분에 그의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즉각적인 해고 통보가 내려졌죠. 회사 감사팀은 준혁 씨가 공금을 횡령해 세리 씨의 명품 선물을 사고 호화로운 신혼여행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준혁 씨는 이제 은수 씨의 돈뿐만 아니라 회사의 막대한 자금을 물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유능한 자산관리사라며 거드름을 피우던 그의 날개는 꺾이다 못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세리 씨의 상황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며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녀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순식간에 비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친구의 남자를 뺏은 불륜녀라는 꼬리표가 붙자마자 협찬을 약속했던 광고주들은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위약금을 청구했죠. 세리 씨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암막 커튼을 치고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토록 화려하게 빛나던 그녀의 일상은 이제 어둠 속에 갇힌 죄수의 방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수 씨의 집 앞으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준혁 씨의 부모님이었습니다. 한때는 은수 씨를 친딸처럼 아끼는 척하며 온갖 반찬을 얻어먹던 그들이었죠. 준혁 씨의 어머니는 은수 씨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은수야, 내가 잘못했다. 우리 아들이 한 번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고소 좀 취하해주면 안 되겠니? 응? 내가 마음만 돌리면 다 해결될 일 아니냐. 어머니의 애끓는 호소에도 은수 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떼어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준혁 씨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그리고 그 돈으로 세리랑 호텔 다니며 저를 비웃을 때 어머니는 어디 계셨나요? 자식 잘못 가르친 벌을 지금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빌지 마시고 법 앞에 비세요. 은수 씨의 냉정한 태도에 준혁 씨의 부모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수 씨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준혁 씨와 세리 씨가 신혼여행을 위해 결제해둔 1등석 항공권과 최고급 풀빌라 예약 내역을 파악해 즉각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죠. 그 돈은 제 피 같은 돈입니다. 단 1원도 저들이 누리게 둘 순 없어요. 은수 씨의 단호한 지시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신혼여행 대신 이어질 끝없는 경찰 조사와 재판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유치장과 집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세리가 꼬드겨서 시작된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했고, 세리는 준혁 씨가 무능해서 들통난 것이라며 독설을 퍼부었죠. 어제의 달콤했던 연인은 이제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원수가 되어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은수 씨의 일상은 이제야 비로소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통장에 준혁 씨에게서 받아낸 배상금들이 차곡차곡 입금되는 알람 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 돈을 어떻게 준혁 씨를 위해 쓸까 고민했겠지만 이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쓸 계획을 세웁니다. 은수 씨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위해 정성껏 화장을 합니다. 가해자들은 추락하고 피해자였던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비상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녀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을 쥐어짜던 밤들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은수 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 발걸음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닌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내딛는 희망찬 행진이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도 참으로 장하고 기특한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이미 진흙탕 싸움이 된 두 집안에 은수 씨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과거 세리 씨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던 중 흥미로운 제보를 하나 받게 되죠. 그것은 세리 씨가 준혁 씨와 바람을 피우던 시기에 또 다른 유부남과 미래를 즐겼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은수 씨는 입수한 사진과 메시지 기록을 보며 혀를 차며 생각했습니다. 세리야, 내 욕심에는 끝이 없었구나. 준혁이도 결국 내게는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였을 뿐이었어. 은수 씨는 이 자료를 직접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 서류를 봉투에 담아 준혁 씨의 어머니에게 익명으로 우송했죠. 아들의 인생을 망친 세리 씨를 증오하던 준혁 씨의 어머니에게 이것은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며칠 뒤 세리 씨의 집 앞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준혁 씨의 어머니가 세리 씨의 집으로 쳐들어가 대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요물 같은 년아, 우리 아들 돈으로 호강하면서 뒤로는 딴 놈을 만나?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고 세리 씨는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못했습니다. 준혁 씨 측은 이 자료를 근거로 세리 씨에게 혼인 무효 소송과 더불어 막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어제의 동지였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지 못해 안달난 짐승처럼 변해버렸죠. 법정에서 서로의 치부를 폭로하며 악을 쓰는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반면 은수 씨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은수 씨의 메이크업 샵은 뜻밖의 명성을 얻게 되었죠. 사람들은 은수 씨를 가리켜 정의 구현 아티스트라는 별명이 붙여주었습니다. 원장님, 그날 정말 멋지셨어요. 저도 원장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샵을 찾는 손님들은 은수 씨의 솜씨뿐만 아니라 그녀의 강단 있는 성품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예약 문의가 빗발쳤고 은수 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벌어들인 수익과 준혁 씨에게서 받아낸 배상금을 모아 자신의 이름으로 된 건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금융거래 기록도 말끔히 정리되었습니다. 준혁 씨가 도용했던 대출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준혁 씨의 부모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습니다. 은수 씨는 자신의 신용 등급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알림을 확인하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이름 석자가 깨끗해졌네요.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친 은수 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세리 씨가 보낸 마지막 사과 메시지였습니다. 은수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준혁이네 집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아.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우리 옛 정을 생각해서라도. 은수 씨는 메시지를 끝까지 읽지도 않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세리 씨의 번호를 영구히 수신 차단 목록에 올렸죠. 그녀에게는 이제 동정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할 오답을 지운 것뿐이었으니까요. 은수 씨는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5년 동안 사고 싶어도 꾹 참았던 우아한 귀걸이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귓가에서 반짝이는 보석을 보며 은수 씨는 비로소 진정한 승리의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호구가 아니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은수 씨의 가슴은 따뜻한 성취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 경쾌한 음악을 크게 틀었습니다. 이제 다음 막으로 넘어갈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것입니다. 은수 씨의 인생이라는 필름에는 이제 슬픈 흑백 화면 대신 찬란하고 선명한 천연색 화면만이 가득 채워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웃어주는 도시의 불빛을 받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세상이 다시 고요해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수 씨는 자신의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손바닥만 한 USB 하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준혁 씨와 세리 씨의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고 한때는 은수 씨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독침과도 같은 물건이었죠. 은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옆에 놓인 파쇄기 입구에 USB를 밀어 넣었습니다. 드르륵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플라스틱 조각들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이네. 내 아팠던 기억들도 너희들의 비겁한 진실도. 은수 씨는 가루가 되어버린 파편들을 쓰레기통에 비우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찌꺼기마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어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 커다란 철제 드럼통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안에는 준혁 씨와 찍었던 사진들, 세리 씨와 주고받았던 편지들, 그리고 배신감이 묻은 낡은 옷가지들이 차례로 던져졌습니다. 붉은 불꽃이 과거의 흔적들을 집어삼키며 검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은수 씨는 불꽃이 사그라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청춘을 위로했습니다. 몇 주 뒤 은수 씨는 그동안 준비해온 자신만의 갤러리형 메이크업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인테리어부터 조명 하나하나까지 은수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죠. 오픈 파티가 열리는 날 은수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지난 결혼식장에서 입었던 서늘한 검은색 정장 대신 오늘은 눈부시게 밝은 화이트 톤의 실크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신부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온전한 주인공으로 거듭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은수 씨, 오늘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꼭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요. 축하하러 온 지인들의 진심 어린 찬사에 은수 씨는 화사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도끼나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시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도 여유로운 기쁨만이 가득했죠. 파티장 한편에는 은수 씨가 직접 찍은 평화로운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지나간 뒤에 고요한 바다, 비바람을 견디고 핀 들꽃 사진들 앞에서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감탄했습니다. 은수 씨는 샴페인 잔을 들고 스튜디오의 넓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에는 부슬부슬 단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스튜디오 안은 따뜻한 조명과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거나 상처받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진짜 오은수를 비로소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나 정말 잘 버텼어. 고생 많았어, 은수야.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에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지만 이내 은수 씨는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 사이로 들어가 밝게 인사를 건네며 파티를 즐겼습니다. 스튜디오의 은은한 향기가 은수 씨의 드레스 자락을 따라 기분 좋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이라는 프레임에는 오직 아름답고 선명한 풍경만이 담길 예정이었습니다. 은수 씨는 자신의 이름을 딴 간판이 불을 밝히는 것을 보며 생애 가장 평온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은 바뀌어 어느덧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찾아왔죠. 은수 씨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 메이크업 연수를 떠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 게이트 근처 벤치에 앉은 은수 씨는 우연히 대형 TV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속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척해진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가는 준혁 씨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뒤이어 세리 씨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막대한 위자료와 위약금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모든 사회관계망 서비스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드름을 피우던 두 사람의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수 씨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화가 나지도 그렇다고 고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길가에 구르는 낙엽을 보듯 아무런 감정 없이 화면에서 시선을 돌렸을 뿐입니다. 이제 저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타인일 뿐이니까요. 은수 씨는 가방에서 두툼한 포트폴리오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앞으로 외국에서 배우게 될 새로운 화장 기법들과 자신의 사업 계획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과거의 복수가 아닌 미래의 희망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죠. 드디어 탑승 안내 방송이 공항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비행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행기 창가 좌석에 앉은 은수 씨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힘차게 차고 오르자 거대했던 도시의 건물들이 점점 작아져 점처럼 보였습니다. 구름 위로 솟구쳐 오르자 눈부시게 밝은 태양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은수 씨는 눈을 감고 기내에 흐르는 평온한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는 오직 자신을 향한 사랑과 설렘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은수는 그 버질로드 위에서 죽었어. 지금의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야. 은수 씨는 다이어리를 펼쳐 깨끗한 빈 페이지에 오늘 날짜와 함께 나의 첫 번째 여행이라고 크게 적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여행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아를 치유하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나는 영혼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그 어떤 꾸밈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시원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바다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때 은수 씨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풍파를 겪으신 분들이 보시기에도 은수 씨의 이 당당한 홀로서기는 참으로 대견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인생의 거친 폭풍우를 견뎌내고 스스로 무지개를 띄운 한 여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은수 씨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은수야. 이제 마음껏 행복해지자. 은수 씨는 이어폰을 끼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의 그녀는 더 이상 검은 정장이 아닌 햇살을 머금은 듯 환한 옷을 입고 끝없이 펼쳐진 꽃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라는 책은 이제 고통의 장을 넘기고 찬란한 기쁨으로 가득 찬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